자, 한번 볼까요? 2의 40제곱 마이너스 1은 30과 40 사이에 있는 두 자연수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진다. 그 두 자연수밖에 없다고 단정 지어준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찾아란 얘기예요. 그러면 2의 40제곱 마이너스 1은 2의 20제곱 플러스 1과 2의 20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얘는 더 되죠. 그죠? 얘만 한번 밑에다 적어보죠. 여기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의 10제곱 플러스 1과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자, 30과 40 사이에 있는 숫자를 찾는 거예요. 여기 또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얘도 그냥 내려오고 얘도 그냥 내려오고 곱하기, 얘는 인수분해하면 2의 5제곱 플러스 1과 2의 5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더 되나요? 얘도 더 되긴 해요. 더 되긴 해요. 더 할 수 있는데 이거 일단 문제만 다 찾아보면, 자, 우리가 2의 5제곱이 얼마냐 하면 32예요. 그래서 요 30과 40 사이의 수가 되는 거예요. 32에다 1 더하니까 33이 되고 32에서 1을 빼버리니까 3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1과 33이 바로 이 사이에 있는 두 자연수구나. 따라서 그놈의 합은 33 더하기 31이 돼서 64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물론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2의 2 마이너스 1에 2의 4제곱 플러스 2의 3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거 여기 31얘가 31이, 여기 31이네. 그죠? 요걸 다 계산하면 31이 되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인수분해 되긴 됩니다. 근데 요렇게 나타나요. 요렇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뭐 이 과정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문제의 답을 찾는 데는 바로 인수분해 요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근데 어떤 학생이 이런 문제를 보내왔어요. 제가 적어볼게요. 2에 32제곱 마이너스 1이 이것이 20 이하의 자연수 여러 개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럴 때 그 수를 모두 다 찾아서 더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수들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20 이하니까 1과 20 사이에 있는 수 다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일단 인수분해 하면 주어진 식을 준식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주어진 식은 2의 12제곱, 12제곱이 아니죠. 16제곱 플러스 1과 2의 16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고요. 자, 이것은 2의 16제곱 플러스 1은 더 이상 인수분해 하지 않지만 2의 8제곱 플러스 1과 2의 8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2의 16제곱 플러스 1, 2의 8제곱 플러스 1, 2의 4제곱 플러스 1과 2의 4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돼요. 물론 얘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서 숫자를 계산합시다.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상당히 큰 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A라고 쓸게요. A 곱하기 얘가 256이기 때문에 257 곱하기 여기 16이기 때문에 17 곱하기 여기 16에다 1 빼니까 15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약수들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20 이하의 약수가 몇 개나 되느냐, 그것들을 다 더해라, 이런 얘기라고 보면 돼요. 20 이하의 약수.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요것들이 지금 20 이하의 약수를 만들어지는 수죠. 17과 15와 15는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죠? 3과 5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1까지
요 숫자에서 20 이하의 약수가 이것들이에요. 20 이하의 약수들, 요것들.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더하면 20, 또 요렇게 둘을 더하면 20, 그리고 1이니까 다 더하면 4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약수를 찾으라는 거고, 약수, 20 이하의 약수를 몽땅 다 찾아서 더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약수를 찾아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 몇 개 더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몇 개 더 뽑아봤어요. 자, 이거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좀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좀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 자, 4의 10제곱 마이너스 1의 약수는 몇 개냐?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까요?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는 중학교 1학년 때 나온 건데요. 소인수분해해서 소인수분해 한 다음 소인수들의 지수들을 다 찾아서 지수에 1씩 더하고 곱하기 또 지수에 1 더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약수의 개수를 찾는 거죠. 자, 그래서 10의 4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소인수분해. 10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9999가 되겠죠. 그죠? 9999를 소인수분해 하는 건데 9999를 가지고 소인수분해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죠. 10의 4제곱 마이너스 1을 가지고 합차의 공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게 낫죠. 10의 제곱 플러스 1과 10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되고요. 자, 물론 10의 제곱 플러스 1과 그 다음 단계 한 번 더 나눠보면 10 플러스 1과 10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1이에요. 곱하기 요거는 11이에요. 요것은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은 9잖아요. 그죠? 9는 바로 뭐가 되냐면 3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101이 소수인가요? 101이 소수인가? 101은 소수 맞죠? 그죠? 101은 소수 맞습니다. 101은 소수가 맞아요. 그래서 얘가 소수고 얘도 소수고 여기 이렇게 소인수분해 마저 한 꼴이죠. 그래서 그놈의 지수는 여기 지수 없는 거는 1이 있는 겁니다. 1이 있는 것. 그래서 1에다 2 더해서 2, 또 여기다 1에다 2 더해서 2, 여기 2에다 1 더하면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4, 32, 12개의 약수를 갖는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합차의 공식으로 인수분해 계속 연속해서 해서 찾는 문제 꽤 여러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아주 뭐 비슷한 문제인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우리 학생이 질문 비슷한 걸 했는데요. 한번 보죠. 자, 3학년 학생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단어는 인수분해라는 단원이에요. 인수분해.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식의 값. 요것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구하는 게 뭔지부터 봐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값을 구하라는데 이놈을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가 나오죠. 그래서 요 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 여기는 x를 여기다가 직접 대입해도 되긴 되죠. 직접 대입해도 돼요. 하지만 그런 방식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주어진 x, y를 잘 살펴보면 이것들이 지금 서로 켤레인 무리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x는 사실은 요거 암산으로 유리화 해볼까요?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되고 2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루트 5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고요. x는 y는 요거 유리화하면 루트 5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루트 5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루트 5 마이너스 2가 돼요. x와 y가. 자, 이 둘이 서로 여기 부호가 서로 다른데 켤레라고 볼 수 있죠. 서로 켤레인 무리수입니다. 이 켤레인 무리수는 합, 곱, 차가 쉽게 나옵니다. 합, 곱, 차가 쉽게 나와요. 그래서 x 플러스 y를 하면 2 루트 5가 되고요. x 마이너스 y를 하면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x와 y를 곱해주면 1이 됩니다. 이게 합, 곱, 차예요. x와 y의 합, 곱, 차 이런 거 거저 나오죠. 그죠? 차는 아니다 지금. 왜냐면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는데 차를 구하면 항상 양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음수기 때문에 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뺀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합이 2 루트 5고요. 그 다음에 x에서 y를 뺀 것이 마이너스 4잖아요. 그죠?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8 루트 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합차의 공식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만약 이렇게 구하라는 거였어요. x제곱 y 플러스 xy 제곱 뭐 이런 걸 구해라. 자, 문제는 똑같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 값 이거 대신에 얘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수분해 하는 거죠. x와 y 곱이 있네요. x와 y를 묶어버리니까 x 하나 남고 뒤에 식에서는 y가 남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곱은 1이라고 했고요. 1 곱하기 합은 여기 나와있죠. 2 루트 5 그죠? 2 루트 5 그래서 여기 2 루트 5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구하라 그러면 이수분해를 하거나 여기도 이수분해해서 여기 켤레 인수가 있으면 합곱차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합곱차에 관한 식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대입하면 아주 편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 번 더 보죠. 그 다음 문제는요. 자, 이거 상당히 잘 나오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여라. 자, 이거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는데 자, 이 식 말이죠. 다음을 계산하여라 그랬는데 다음이 이거 8제곱을 하래. 이거 10제곱을 하래. 이거 같으면 좋겠는데 요게 지금 서로 달라요. 요게 다르고 여기랑 여기랑은 서로 지금 서로 켤레인 수죠. 좀 전에 했던 켤레인 무리수. 자, 엄밀한 의미는 사실은 나중에 배워야 되는데 서로 부호가 반대인 것이 살짝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호가 반대인 것을 가지고 있다. 자, 원래는 켤레인 무리수는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자, 하지만 부호가 서로 반대에 있는 것은 곱이 되게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얘가 달라요. 8개하고 11개예요. 그래서 여기는 첫째 이 공식을 쓰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이거 어떤 공식이냐? a의 8제곱, b의 8제곱은 a, b의 8제곱이죠. 그죠? a, b의 8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a의 8제곱, b의 10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a의 8제곱, b의 8제곱, 그리고 b의 제곱 이렇게 쪼개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 b의 8제곱 해버리고 b의 제곱만 나중에 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1-루트 2에 8제곱 그리고 1 플러스 루트 2의 8제곱 그리고 또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얘랑 합차의 공식으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그것의 8제곱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은 지금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의 8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의 8제곱은 그냥 사라집니다. 얘만 제곱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2니까 3 플러스 2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수가 나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한번 지어볼까요? 올해가 몇 년이죠? 올해가 2017년이죠. 그죠? 2017제곱, 2019제곱, 뭐 이런 식으로 있어도 똑같아요. 2017로 묶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가 생겨요. 이것에 계산한 것에 전체 제곱한 것에다가 여기가 2017승이면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것에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겠죠. 제곱은 똑같기 때문에 17개, 2017개씩 빼면 여기 2개 남는 건 똑같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값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앞에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 답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2017제곱, 이거 숫자가 너무 크다 그래도 2017개씩 둘을 짝지어서 묶어버리고 2개 남은 것은 뒤에 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게 합과 차라는 합차의 곱이다. 그죠? 그 합차의 곱을 계산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보죠. 그 다음 문제. 제가 몇 문제 더 뽑아놨어요. 자, 몇 문제 더 뽑아놨는데, 자, 여기, 이제 2개 남았네요. 2개 남았는데, 한 번 더 보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뭐 좋아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자, 어쨌든 이 문제를 한번 보죠. 이 문제. 자, 13 곱하기 14 곱하기 15 곱하기 16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아이고 이것들이 뭐 이렇게 그냥 지워버릴까? 이렇게 지워버릴까? 자, 요 수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연속한 네 자연수의 곱이에요. 연속한 네 자연수의 곱 플러스 1은 완전 제곱수가 된다. 완전 제곱수, 뭐 이건 식이 아니니까 제곱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어떤 수의,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연속한 네 자연수의 곱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제곱수가 돼요. 그래서 이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기 13, 아이고, 자, 뭐를 치환해도 상관은 없는데 13을 내가 x라 해볼게요. 그러면 13 곱하기 14 곱하기 15 곱하기 16 플러스 1은 이것은 이렇게 바뀝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래서 4개를 곱하는데 이렇게 둘 짝짓고 이렇게 둘 짝지어서 곱하면 치환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먼저 한번 곱해 볼 거예요.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됩니다. 자, 얘네 둘도 곱해 보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바로 뭐가 되냐면 이때 x제곱 플러스 3x를 다시 a라고 치환해 보면 얘는 a에 a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놈을 전개해 보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그죠? a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이 식이 치환을 2번을 거쳐서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루트 바깥으로 나와서 a 플러스 1이 바로 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숫자를 골쳐줘야 되는데 이 a가 바로 뭐냐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값을 집어넣으면 x는 다시 1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3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3 플러스 1 요걸 계산한 게 되죠. 그래서 11의 제곱은 121이고요.
13 곱하기 3은 39. 그래서 1 더하니까 여긴 40이니까 121 더하기 40이니까 뭐가 됩니까? 161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의 값은 161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미리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루트 바깥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미리 모르고 있으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 뒤에 나와도 뭐 이거 어떤 간단한 식으로 고쳐도 루트를 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아는 내용을 가지고 해보자는 거죠. 치환해서 인수분해 해보자. 치환해서 인수분해 해보자 라는 출발하기만 하면 그 뒤에는 뭔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몰라 어떻게 하지 풀이 방법이 완전히 생각날 때까지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지 적당한 방법을 찾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배웠던 유형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 이 비슷한 것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 보는 겁니다. 하다 보면 뭔가 그 뒤에 보입니다. 이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반성적 사고예요. 반성적 사고를 모르는 문제를 풀 때는 반성적 사고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문제를 딱 봤더니 풀이 방법이 딱 생각이 나. 그냥 쭉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를 봤는데 풀이 방법이 생각이 안 나. 생각이 나는 것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풀면 되지만 생각이 안 나는 것은 방법을 완전히 생각이 날 때까지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거 한번 해볼까? 가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 더 마지막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살짝 어려운데 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 풀어본 지가 꽤 돼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속대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메모리가 살짝 뻑이 난 것 같은데 자 지웠다가 다시 해볼게요. 컴퓨터를 자 n이 어떤 자연수래요. 자연수. 자, n은 자연수다. 이거 잘 기억해 놓고요. 이 p의 값이 이런 복잡한 식이 소수가 되도록 해야 되겠대요. 소수가 되도록 해야 되겠대. 이거는 요렇게 생긴 식은 복 2차식이라는 거죠. 그죠? 복 2차식이라는 겁니다. 지수가 다 짝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 2차식의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자, P는 n 4제곱 플러스 n 제곱 플러스 1인데 자, 여기 어려워요. n 4제곱 플러스 여기에 2가 있으면 이것이 완전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n제곱을 더해주는 거예요. n제곱을 더해주고 n제곱을 다시 이렇게 빼주면 더했다 빼면 원래 식이 되죠. 그래서 요 놈을 쫙 계산해보면 2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인수분해가 일단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n제곱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합차의 공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요거하고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요거하고 이렇게 둘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식이 이 n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이 값이 전체가 소수가 되려면 이 둘이 어떤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안 돼요. 2 곱하기 3은 6인데 이것은 6은 바로 소수가 아니고 합성수죠. 그죠? 합성수. 어떤 두 수도 곱하면
7 곱하기 8 그러면 이거 합성수예요. 합성수. 절대로 어떤 두 수를 곱해서 소수가 될 수 없어요. 소수가 되려면 뭐랑 곱해야 되느냐? 소수와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되니까 소수가 되죠.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작냐 하면 얘가 더 작은 수예요. 얘가 작은 수예요. 얘는 큰 수. 그죠? 두 수 중에 하나는 소수고 하나는 1이라면 작은 수가 1이겠죠? 그래서 이 별표 친 얘가 1이 됩니다.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이것은. 따라서 n제곱 마이너스 n은 0이 되고요. n으로 묶었더니 2차 방정식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n은 얼마냐면 0 또는 1인데 n은 0이 될 수 없잖아요. 자연수니까. 그죠? n이 1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앞에는 3이 되고요. 소수죠. 소수. 그리고 이 뒤에는 곱하기 1이라서 결국 3이라는 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n의 값은 1이고 소수는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아주 어려울 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울 때 생각할 수 있고 사실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자체가 살짝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수분해 해놨을 때 이것이 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 요것도 살짝 어려워요. 아유, 하품이 살짝 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요거 소수가 될 조건은 두 수의 곱으로 쪼개졌을 때 소수가 되려면 작은 수가 1이어야 된다. 작은 수가 1이고 큰 수는 소수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마쳤습니다. 3학년 우리 친구가 질문을 해서 제가 좀 내일이 바로 시험인데 오늘 질문해서 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니까 아주 열심히 풀어줘야죠.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에 이 동영상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내일 보는 시험 보는 학생들 시험 잘 보세요.